안녕하세요.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 애녹입니다. 여기는 중국 산동성 청도입니다. 중국에서 15년째 마음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심리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 전에 저는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몰라서 그냥 휴대폰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아무 조명도 없고 그냥 제 상담실에서 그 유튜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하다 보면 저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봤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 뭐, 질책해 주시고, 좋은 조언해 주시고, 그러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 상담을 공부한 지 한 20년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또 중국에서 이제 15년 해오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심리 상담사들이 직업으로서 참 매력적인 직업인데, 그리고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너무너무 필요한 중요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인정이라든가 또 제도라든가 또 어떤 생활의 어떤 돈벌이라든가 안정적인 부분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게 참 미지수인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이제 정신과, 심리학, 상담학, 그다음에 힐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이제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또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초점으로 해서 이제 마음 분석가라는 직업도 제가 만들었고요.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참 먹고 살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신경제 복잡 다양한 게 이제 신정보화 사회의 어떤 특징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와 뭐 이제 중국말로는 야리라 그러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뭐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사회 뭐 제도가 참 잘 돼 있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은데 복잡한 이런 어떤 그 사고, 그 생각, 또 뭐 관계 이런 것도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사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또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 심리 상담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심리 상담의 이 폭을 좀 넓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정신과만 또는 심리학만 또 상담학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힐링까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 힐링을 하죠. 그리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힐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명산을 보고도 또 힐링을 하게 되고, 낚시를 하면서 또 월척을 잡았을 때 또 힐링을 하게 되고, 우리가 힐링을 해야 되는데 힐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환경들이, 상황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힐링의 모습들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거죠.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힐링을 갖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보편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한국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사를 이렇게 그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의 프로필을 봐요. 어디 뭐 전공이 뭐고 뭐 학력이 어떻게 되고 또 뭐 어디 학회나든가 어디 소속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저는 그걸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해도 충분히 상담을 잘 하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학력과 상관없이 뭐 전공과 상관없이 굉장히 상담을 잘 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여기에 너무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이런 분만 상담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참 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 결정은 내담자가 하는 거거든요. 무슨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무슨 공부를 하고 뭐 어디 협회에 무슨 박사고 자 그러면 그분이 상담을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하고 내담자인 나하고 100% 잘 맞는다?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저는 내담자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상담사들의 어떤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사의 꾸준한 활동, 뭐 강의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방송이나 아니면 뭐 어떤 발표나 뭐 세미나나 뭐 요즘은 개인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이런 분이 참 재밌다, 한번 나하고 참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이런 거죠. 근데 그분의 어떤 뭐 학력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건 보이는 어떤 내가 느껴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속여지는 부분도 많고 꾸며지는 부분도 많고 또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글쎄 저는 제가 상담을 쭉 받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그 프로필에 상반되는 것만큼 제가 만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잘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상담의 코드가. 그분은 또 그렇다고 뭐 그분이 못하시고 뭐 무능력하시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저하고 이제 안 맞는 것 뿐이죠. 이렇게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내담자들이 상담사를 결정을 할 때 그 사람의 활동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고, 만약에 내가 활동이 없으면 이렇게 매일 방송을 찍어서 올리는 거죠.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뭐 삶의 이야기하고 마음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방송 쭉 보면서 그 사람, 저 상담사 선생님의 성향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항상 저분은 말하는 부분들을 저렇게 잘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런 것들을 잘 책임지면서 행동으로 또 이렇게 옮겨 나가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로필은 전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맞는 상담사를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은요, 내가 상담실 딱 열어놓고 내가 공부 이만큼 하고 상담실 딱 열어놓고 자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자기 PR, 자기 홍보,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사 선생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그러면 그라운드를 만들어 줘야죠. 그게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플랫폼을
저는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또 심리학자들도 와서 또 할 수가 있고, 상담사들도 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힐링을 주제로 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와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선택은요 내담자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자기 내용들을 올리는 걸 보고 선택을 하는 거죠. 유튜브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그 사람의 그 내용물들을 쭉 보면서, 아, 이 사람 재밌다, 응? 아우 참 좋네, 굉장히 좋네, 나하고 참 잘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은 구독을 하고 이제 좋아요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슈퍼챗도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딱 프로필만 보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심리 상담의 그렇게 분야를 보면 그냥 상담, 강의, 뭐 검사, 교육, 세미나, 상담사 뭐 자격증, 교육, 뭐 요런 게 다였어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미국 상담학회에 이렇게 보면은 학회에서 막 그런 거예요. 연봉 10억 이상 받는 사람 100명을 조사를 해서 인터뷰를 해서 거기에 그 책을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뭐 비법들을. 그럼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겠죠. 그거를 이제 그 학회에서는 그 이제 학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 자금으로 이제 쓰는데, 이렇게 좀 벗어난, 좀 새로운 시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공간들, 범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그 유료 상담 전화를 만들게 된 거죠. 유료 상담 전화. 그때 2002년도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유료 상담 전화를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런 시도들이 많아야 되고, 또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가만히 안주해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 응? 근데 이렇게 그냥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그 분야만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PR하고 알리는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한정적이신 것 같아요. 생각, 사고도 그렇고 그 바운드리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넓게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뭐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뭐 이제 유튜브를 한다던가, 뭔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또 한다던가, 그런 진보적인 것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저도 계속해서 여기 이제 중국에 와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마음 분석가, 제가 이제 뭐 정신과 닥터도 아니고 이제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 마음 분석가로 제가 20년 동안 제가 이거 해온 그 최고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또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이 한 10시간 정도가 되는데, 저는 교육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서 임상을 하시면서 거기에 겪는 것들을 저는 계속 교육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밤낮으로 피드백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뭐 배운 거 또 뭐 잊어버리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제가 배운 걸 가지고 상담을 해주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또 연락이 오고, 이 SNS는 뭐 완전 풀 가동. 그렇게 해서 저는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계속해서 그 피드백을 해드려요. 무료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느 단계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던 것을 완벽히 숙지하셨을 때 이제 상담실을 오픈하는 것을 이제 또 도와드리죠. 인테리어라든가. 제가 이제 상담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담실은 그냥 뭐 의자가 이렇게 있고 뭐 책상이 있고 뭐 이렇게 상담하는 공간이 아니라 힐링이 되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탁 열었을 때 정말 말씀드린 대로 5성급 호텔에 온 것처럼 편안함, 와, 놀람. 여러분들 카페 좋은 데 이렇게 가도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힐링이거든요. 응? 상담실도 열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을 때도 좀 편안하고 정말 안락한 의자, 소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시는 차도 아로마 향이 정말 마셨을 때 몸에 릴렉스가 되는 편안한 그런 아로마 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딱 들어왔을 때 이 향, 여러분들 그 유명한 호텔이라든가 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 가면은 딱 들어가면 거기에 그 특유의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마찬가지로 이 상담실 딱 열었을 때 그냥 쾌쾌한 냄새가 아니라 정말 은은한 향이 정말 쫙 퍼질 수 있는 아로마 향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다 만족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상담실이 그렇게 꾸며지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존의 한국 상담실 이렇게 보면은 글쎄 좀 두려움과 겁부터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담자를 위한 그런 그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상담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왜 의대생들도 4년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혹독하게 그 시간을 겪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진정한 의사가 되는 것처럼, 심리 상담사도 공부를 했으면 임상이라는 그 혹독한 그 시간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 와서 이제 3년 동안 무료로 1원 이상, 1원, 중돈 1원이니까 한돈 뭐 100, 5, 60원, 150원 뭐 좌우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1원 이상 내고 가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3년 동안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인구의 시간들이, 그런 임상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자격증 딱 따고 그냥 상담실 딱 열면은 이건 이제 위험한 거죠. 굉장히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상처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사에게 있어서는 임상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상담사 선생님들도 공부하신 만큼 정말 안정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시면서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으로, 사실 이 직업이라는 것은 참, 이 심리상담사라는 이 직업은 내가 알츠하이머가 걸리지 않는 이상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90이 돼서도 내가 정신만 깨끗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송혜 선생님도 그 건강하시니까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처럼 이 심리상담사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환경을 저는 이제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어플을 통해서. 아직도 이제 그런 어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한국에서 이제 그런 어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사이드 잡이 아닌 본업으로 얼마든지 좀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집중하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상담 선생님들은 그냥 내 학력이, 내 배경이, 내 경력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보여지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우리 내담자들한테 보여주고, 내담자가 그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근데 그 프로필만 보고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한 믿음이 안 온단 말이에요. 뭐 처음인 사람은 가지만 한번 또 당해본 사람은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내가 상담에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하시는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의 그런 환경과 또 그 환경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 내담자들이 잘 선택을 해서 후회 없는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뭐 계속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 뭐 만들어지면 뭐 내담자든 상담사든 또 그 위에 그 힐링을 주제로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이거는 그 행복한, 그리고 고용 창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유튜브에 플러스 이제 심리 상담이 이제 합쳐지는, 너무 많이 말을 했나? 아무튼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상담사들이 지금 이 시기에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분들의 활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좀 힘드시겠지만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저도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더 이제 그 서포트를 그런 환경적인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한, 행복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유튜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